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감은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수치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 푸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끝인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90년대 영화 발굴 채널 호우 시절, 저희는 지금 2001년 개봉한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 발굴 방송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프닝 멘트로 아주 멋진 명시 한 편을 읽어봤죠. 강은교 씨의 네, 시죠? 우리가 물이 돼요 네. 라는 시. 와, 근데 조세프님 낭독이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요? 이 다행입니다. 네. 저는 이 조세프님의 아 발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 같으면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라고 읽었을 텐데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너무 낭독회 같은 거 한번 하세요, 조세프님. 참 또 부끄럽게 하시네요. 아. 약간 저를 조롱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그쵸, 제가 이게 칭찬이 또- 너무 제가 또 과하면 이게 약간 이 질감의 변화를 미묘하게 캐치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거를 받아 마라라는 생각이 드는. 이 영화에서도 강은교 시인님의 이 우리가 물이 되어라는 시가 아주 멋지게 인용이 되는데 저희 세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시죠. 맞아, 이게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었던가요? 네, 문학인지 국어인지에 그죠. 예. 실려 있던 시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제 귀에 익숙한 거 보면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국어에는 아닌데 네. 왜 이렇게 학교별로 다르게 썼었던 문학교과서에는 이 시가 수록되곤 했었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시죠. 네, 너무 오랜만에 또 이 시를 읽어보니까 막상 입으로 발음해서 읽어보니까 또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왔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우리가 이 시를 학교에서 배우고 이 영화를 봤었던 이 영화 개봉 당시에 네. 조세프님은 어떤 시기를 보내고 계셨어요? 2000년 후반, 2001년 이때? 저희의 나이가 다 드러나는 건데 저희가 그때 고등학생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나이가 궁금하시지는 않았을 테니까. 대충 뭐 이길 만큼 익었다. 그래서 그때는 네. 조쿠나와 원우 씨가 네. 푸릇푸릇하던 때가 아닌가 그쵸. 싶고요. 네. 물론 지금은 푸석푸석해졌는데 그쵸. 저도 한때나마. 우리 푸릇푸릇했고 음. 그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근데 아직도 20년이나 전 맞아요. 이야기인데도 네. 그때 그 교복 입고 음. 학교에 들어가서 있었던 시간들이 네. 정말 어제 일처럼 음. 선명하게 기억나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저희가 네. 이 방송에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 네. 너무 좋았던 시절인 것 같아요. 아. 진짜 호우 시절이었고 네네. 그래서 그 기억들이 아마 우리가 30년이 지나도 네. 계속해서 이렇게 음. 선명하게 기억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었죠. 여러 번 제가 비유로 드는 얘기지만 그 시절의 기억들은 마음에 이렇게 아스팔트처럼, 그렇죠. 마음의 성분은 아스팔트처럼 10대 시절에는 아주 선명한 발자국을 남기고 맞아요. 그 발자국이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2001년 2월이면 저는 그 당시에 완전 음악 소년이었거든요. 진짜 하루에 정말 막 4시간에서 주말에는 정말 10시간씩 음악을 듣고 막 그랬었어요. 특히나 그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남한산성 때 말씀드린 류이치 사카모토라는 뮤지션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던 시기고, 또 저는 이번에 이 영화 발굴의 이 체험이 되게 또 소중했던 게 이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를 보러 갔었던 극장도 기억이 나요. 어디서 보셨어요? 종로 2가에 있는 허리우드 극장이라는 그 극장이 있어요. 맞아요. 지금도 거기가 허리우드 극장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극장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정말 딱 그곳만의 느낌이 있는 곳이고, 허리우드. 네. 홍콩 뒷골목 같은 느낌도 좀 나고. 그쵸. 지금은 이제 그 극장이 상업 영화를 이렇게 상영하는 극장은 아닌데, 이제 이번에 이 영화 다시 봤을 때 그 이병헌 씨랑 이은주 씨가 이렇게 여관 들어가려고 맞아요. 막 여기저기 전전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영화 속의 거리 분위기가 요 종로 2가랑 상당히 비슷해요. 종로의 뒷골목 네. 느낌이 나죠. 그래서 제가 정말 뭐 너무나 또 그런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곳이고, 또 어린 시절에 막 음악 소년일 때 막 돌아다니던 여러 레코드샵들이나 그렇죠. 이런 게 아직도 저도 정말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종강역 지하에 있는 레코드샵이 제일 가격이 싸고 그다음에 뭐 뮤직랜드라고 하는 그 지하에 있는 레코드샵이 가장 레코드 종류는 많고 뭐 이런 취급하는 게 많고 네, 디테일들까지 다 기억이 나서 이번에도 다시 영화를 봤을 때 너무 행복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레코드샵에 가서 그 CD를 듣기 위해서 네. 그 헤드셋을 그렇죠. 귀에 꽂을 때 머리에 얹힐 때죠. 네네. 그때의 그 설렘은 정말 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도 서점에서 그렇습니다. 뭔가 좋은 책을 고르는 느낌인데 네. 이게 근데 몇 개 없잖아요, 헤드셋이. 그쵸,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고를 수 있다는 게 그쵸. 뭔가 약간 과시하는 느낌도 좀 있었고 맞아요. 뭔가 저에게 주는 선물 같기도 했고 돈 없는 학생에게는 그렇죠. 아주 즐거운 기억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혹은 한 달 내내 돈을 모아서 어떤 레코드를 살까를 너무 고민했었다가 결국에는 그 레코드를 사서 집으로 돌아올 때 설렘 그런 게 사실 또 지금의 이 스트리밍으로 듣는 거랑 또 너무 다르잖아요. 이게 되게 꼰대 같은 마인드인데 네. 그 뭔가 간절하게 열망했던 그 기억이 그 음악 한 곡을 듣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네. 총체적 감각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당시 제가 또 들으면서 조세핀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났는데 저는 그 당시 음악을 어떻게 들었냐면 CD를 사잖아요. 네. 그래서 들으면 이제 정주행이라고 하죠. 1번 그렇죠. 트랙부터 네. 끝까지를 다 맞습니다. 항상 들었고 중간에 멈추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네, 만든 사람들에 대한 예의. 그 다음에 포스트잇을 하나 붙여놓고 제가 그걸 정주행한 날짜와 횟수를 다 적어놨어요. 동그라미 1, 2001년 3월 며칠, 2 며칠. 그리고 내가 이 앨범을 언제 마지막으로 들었는지를 마치 그러니까 저만의 도서관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네. 그게 음악을 듣기도 했었던 한 트랙 한 트랙이 너무나 소중했었던. 태클을 걸면서 빈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만 네. 그 워낙 좋은 기억이기 때문에 네. 저 역시도 근데 그런 비슷한 네, 기억들이 네. 있어서 어떤 아마 기억이 있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모든 한 그랬을 것 같아. 앨범을 다 듣는 게 그 음악을 만든 사람의 어떤 그렇죠.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다. 사실 어떤 의도인지 모름에도 네. 불구하고 그러니까 셔플 재생 이런 거 안 하는 그쵸. 거죠. 그 기억이 저는 신나라 레코드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신나라 네. 레코드. 이제 다 추억으로 맞아요. 사라진 산업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발굴한 영화는 사실 그런 류의 총체적인 경험들이 다 녹아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좀 더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 남자가 멋대로 규정한 네. 호우 시절이라는 그 에라에서 네. 저희가 영화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번지 점프를 하다라는 영화는 개봉 당시에 약간의 아니 좀 큰 논란이 맞아요. 일었던 네.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혹시 기억나세요?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고 그 기억이 나서 그 기억을 기반으로 좀 찾아봤는데 이게 영화가 아무래도 남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동성애 코드가 어느 정도 좀 섞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코드가 섞여 있죠. 네. 이쪽 방면으로 많이 논란이 됐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그 우리 홍석천 씨 있으시잖아요. 그 홍석천 씨가 커밍아웃을 하신 게 2000년 9월이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홍석천 씨가 커밍아웃하고 몇 달 뒤에 이 영화가 개봉한 거라서 그러네요. 아마 논쟁이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맥락이 이해가 되네. 그렇죠. 그리고 또 트랜스젠더 하리수 씨가 지상파 데뷔를 하신 게 2001년이었기도 했고 맞네요. 요 당시에 이제 이런 쪽 논쟁이 조금씩 뜨거워지던 때이긴 했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저희가 서기력의 어떤 변화가 앞자리가 바뀌는 시점에 네. 이런 어떤 이슈들도 맞아요. 갑자기 쏟아져 나왔던 것 같고 맞아요. 네. 참 시간이라는 게 절묘하게 사람들이 그쵸. 그 시점을 기록했다라고 맞아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리고 그런 서기력이 바뀌는 그 숫자에도 인류가 나름대로 반응하지 않았나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오면 이 영화는 언뜻 동성애 코드를 넣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또 근데 영화를 찬찬히 뜯어서 보면 오히려 반 동성애 코드들이 좀 들어가 있는 장면들이 보이기도 해요. 이게 네.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건데 네. 일단 이병헌 씨, 극중 인우라고 하는 캐릭터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막 핍박을 받는 장면을 보면 애들이 막 칠판에다가 낙서해 놓은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적혀 있는 표현들을 보면 이제 뭐 에이즈 걸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낙서로도 써 있고 또 실제로 어떤 학생이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인우가 영화에서 자기 스스로도 이 정체성이 의심이 돼서 이제 신경정신과 진찰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에 대한 자긍심이 강하고 성 지향성도 정상적으로 그렇죠. 이성에게 끌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정상과 비정상으로 분류하던 시대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전제에 의해서 이 영화도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영화 그 이슈가 있었던 걸 기억하면서 네. 원호 씨가 직업적으로는 기자님이시니까 네네. 기자님을 모셔놓고 이런 이야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이때가 좀 더 미디어 권력이 좀 일방적이었던 때잖아요. 맞아요. 어찌 보면 마지막 시절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슈가 안 되는데 불을 지르고 불났다고 소리 지르는 격에 어떤 이슈 메이킹도 맞아요. 기자와 기사가 네, 좀 네, 스스로 한 면이 있지 않나 날카로운 지적인데? 싶기도 했었고 네. 그럴 수 있었던 시절이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 네. 일종의 그때 한 두 가지 이슈가 됐었거든요. 자살 미화랑 동성애 미화 맞아요. 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자살 미화 논란은 조금 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약간 뭐 마지막 장면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네. 부분들을 보면 그럴 수 있으려나 싶지만 이 영화가 어떻게 동성애 미화로 논란의 불씨가 옮겨갔는지 의아할 정도거든요. 사실 네. 원우 씨의 설명대로 그렇죠. 제게는 네. 뭐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고 원우 씨도 아마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 두 사람에게는 이때 네. 우리가 호우 시절이라고 명명한 이때가 이 일련의 시간들이 네. 손에 잡힐 듯이 아주 생생하고 선명한 시절이지만 네. 아마 지금의 어떤 청년이라고 규정되는 분들에게는 그렇죠. 20대들에게 네. 이 시간들이 굉장히 까마득히 먼 그렇죠. 먼 시간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동성애 미화 논란이 일었다라는 사실을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시절이 너무나 오래전 맞아요. 정말 이상한 시절의 이야기구나라고 그렇죠. 생각하실 것 같았어요. 네. 그 시절이 그만큼 지금과 달랐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맞습니다. 근데 저는 좀 재밌는 건 그 시절을 살면서 저는 그 시대가 바로 첨단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곤 하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시간의 어떤 극단 말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지성적이며 문명의 정점에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일종의 거죠. 진보주의 사관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다분히 정말 저만의 이야기였냐는 거죠. 아니죠. 다들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만큼 지금이라는 개념이 주는 착시가 이렇게 크다는 건데 맞습니다. 인간이 현재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현재라는 개념에 우리가 갇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자살이나 동성애 미화를 뭐 지금은 별로 뭐 깊게 생각은 안 드는데 내가 지금 혹시나 그때처럼 첨단이라고 정점이라고 생각하면서 과신하고 자만하고 약간 오만 떨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나름의 반성과 성찰을 20여 년 만에 다시 보면서 좀 해봤습니다. 그런 반성과 성찰이 사실 저는 되게 어른스러운 그런 나이 먹은 거죠. 자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가 아닐 수 있어라는 걸 알게 되는. 그래서 저도 자살미화 논쟁 얘기 하셔가지고 또 맞아요. 그런 논쟁도 있었더라고요. 사실 이게 지금도 조금 얘기하신 대로 자살미화 논쟁의 경우에는 지금도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법한 게 요 번지점프를 하다라는 작품이 지금 대학로에서도 이제 공연이 되고 있고 그 저희 이 방송 나갈 때쯤에는 이제 연극이 그 뮤지컬이 아마 시작이 될 거예요. 저도 한번 가서 볼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최근에 또 그거랑 별개로 TVN에서 이 작품이 드라마로 한번 리메이크가 될 뻔했다가 엎어진 적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요런 문제들 때문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각본가 고은님 선생님 이제 원작자 각본가신데 요 분의 생각이 조금 바뀌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살미화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또 이게 약간 좀 부담을 느끼셨던 아마 그런 뒷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본인의 글과 본인의 결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판단의 변화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뭐 그런 류의 아까 조 셰프님이 말씀하신 류의 그런 자성을 작가님도 하신 걸 수도 있는 거고 뭐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사람 생각이 뭐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작이 한번 좌초된 그런 얘기들도 들려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아쉽네요. 저희가 영화 한 편 한 편 발굴하면서 이 영화는 추천드립니다. 이 영화는 추천 안 드림 뭐 굳이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라는 말씀도 저희가 드린 적은 있는데 이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의 경우에는 그래도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나 조금 해묵은 코드들이 있기는 해도 어떤가요? 저희 공식 입장은 이번에는 definitely 추천이죠. 절대 추천. 이번에는 한번 다시 보셔도 좋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영화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는 정말 재밌고 지금 보셔도 뭐 나중에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더 자세히 하겠지만 재밌을 수밖에 없게 만든 게 아닐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꼭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죠, 이 영화를? 지금 이 영화가 넷플릭스나 이런 거에는 아마 없을 거고 왓챠에 있으려나? 왓챠나 아니면 네이버 시리즈온 같은 데서 이제 단편으로 구매하시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영화 채널 같은 데를 계속 기다리셔서 보시는 것보다는 비용을 지불하시더라도 한 편 정도를 정주행을 해보시기를 추천하는 작품이에요. 저희가 아까 뭐 음반 하나를 구매해서 이렇게 살 때 그런 마음처럼 저는 요새 넷플릭스나 왓챠에 그렇게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도
굳이 돈 내고 극장에서 네. 영화를 볼 때 그 경험을 소중함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렇죠. 네, 네. 다시 보기를 한번 단편으로 구매를 하셔서 집중해서 한번 또 봐보시는 경험을 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도 저희가 조심스럽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서두에서 강추한다는 말씀으로 네. 이번 에피를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